유럽인 승무원들이 한국 비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겨준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제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역사와 낭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를 떠나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로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왔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 에펠탑하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프랑스 파리는 제가 태어났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있었던 저의 고향입니다. 아직도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립고 가끔은 몽마르트 언덕의 풍경이 너무 그립지만 이제 한국에 정착하니 그동안의 프랑스에 불편했던 점 때문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고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1시간 안에는 받아서 먹으며 집을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굉장한 나라 한국. 길에서 강도나 소매치기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고 새벽 시간에도 밤문화를 즐기며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훔쳐가는 일이 없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 한국.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인터넷 환경이 빠른 나라. 지금의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프랑스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부러움에 몸살이 난다고 꼭 초대해 달라고 한답니다. 유럽 여행의 꽃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올라가서 야경을 바라보고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오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파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한국인도 많이 봤지만 저는 사실 정말 한국의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고 싶다면 꼭 조심해야 할 사항을 한국 친구들에게 알려주곤 한답니다.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은 정말 위험하면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유럽 전역이 모두 소매치기가 많다는 것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거기다가 드골 공항은 정말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물가 또한 상당히 비싸요. 거기에 입국 심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른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시인 반면 사실 파리는 관리가 매우 안 되는 곳이에요. 길가에 히피, 소매치기도 많고 개똥과 쓰레기도 정말 많아요. 한국은 성숙한 반려견, 문화로 모두 다들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며 치우더군요. 이런 시민의식은 정말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선 이걸 치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한국에 오고 나서야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프랑스인의 자긍심이 있고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사실 외국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시아인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누가 보기에도 아시아인인데 영어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프랑스에 가면 그런 점은 조심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지금은 참 한국인들에게 미안한 점이지만 백인도 아닌 아시아인들이 영어로 프랑스인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유럽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시아인을 통틀어 자기들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저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으로 아시아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한중일 세 국가는 특징이 정말 명확하답니다. 중국은 설명하기 힘든 정도의 시끄러움과 비매너가 매우 여러 명에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탑승하는 비행에는 선배 승무원들은 오프 신청을 많이 하기도 한답니다. 비행 내내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요구사항이 정말 많아 가는 내내 피로감에 쩌들 것을 생각하면 한눈에 딱 봐도 중국인이 머물다 간 흔적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반면 일본인 승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으며 조용히 요구사항도 잘 없는 편이라서 승무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한국인은 말씨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면서 예의 있어요. 동방해의 지국이라고 하지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배려심이 넘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멀리 긴 시간 여행을 하며 오다 보면 힘들어서 간혹 비행기 내에서도 까칠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특히나 아이와 노인에 대한 배려심이 잘 드러나 특히 이기적인 일본인이나 무례한 중국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답니다. 저는 탑승하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무언가 일본인과는 다른 친절함과 다정함이 보이는 한국인에게 저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 시절 정말 힘든 교육 일정이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나라와 인종이 함께 섞여 교육을 받고는 합니다. 전 세계 공항의 안전 시스템을 배운다거나 외국어 테스트, IQ 테스트까지 화장하는 법, 머리하는 법을 같이 교육을 받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저는 정말 질려버렸어요. 조용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이 승무원이 사실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유도하고 다녔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영어, 불어, 일본어 모두 구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발음이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었고요. 늘 앞에서만 조용히 뒤에서는 뒷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를 보고 나니 조용한 일본 승객들이 떠오르더군요. 승무원이 되고 여러 비행 스케줄이 생기며 각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승무원이 되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비행 스케줄을 맞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지요. 승무원들에게 정말 꿀같은 여행지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엔저로 인해 일단 물가가 상당히 싸서 쇼핑하기 좋아서 일본에 가게 되면 왕창 쇼핑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해요. 지금은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 상공을 지날 수 없어 일본까지 가게 되는데 30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까운 유럽의 4-5시간 비행보다는 준비시간 포함해서 뜨고 내리는 수가 확연히 적어지는 긴 비행을 좋아하게 된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승객들에게 호되게 당한 승무원들은 선입견이 있는 편이지요. 제가 이번 비행을 마지막으로 휴직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의 친한 동료들과 마지막 여행이 되는 곳이 승무원들 만장일치로 일본이 되었네요. 친한 동료들과 일본 여행을 갈 생각에 신이 난 비행이 어느 날이었어요. 도쿄발 비행이라 안심하고 휴가 때 미리 다녀올 곳을 체크하고 이륙해서 장시간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출발 때부터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불안한 기분이 있었지만 워낙 베테랑 기장님이고 손발이 잘 맞는 오래된 동료들과의 비행이라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며 서비스에 집중을 하려 하는데 평소와 다른 불안한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아야 하는 훈련도 잘 되어 있지만 이날은 특히나 난기류의 기체 결함까지 있는 것 같다는 기장님의 호출로 전 승무원들이 다초 긴장 상태에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님의 비상지시가 승무원 전체에 내려졌고 비상 착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쿄로 향하던 비행기는 급히 한국상공에서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어 정비를 받아야 했어요. 비상 착륙으로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도 비상 착륙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빨리 설명을 해야 해서 엄청 긴장된 상태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세련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깨끗하고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이곳에 마음이 놓이며 곳곳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넓고 웅장한 인천공항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비행기 모습이 정말 설레이고 두근거리기까지 했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있는 안내 로봇과 청소 로봇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 AI 로봇 청소기라니. 한국은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최첨단 공항이라는 말을 승무원 교육 시절에 들은 적이 있어 실제로 보니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넋 놓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상 착륙 때 긴장했던 탓인지 피로감이 몰리며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그대로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금방 정신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때 한국 승무원이 옆에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 동료들은 입국 심사실에서 기장님과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고 저는 잠시 먼저 라운지에 도착해 있어 혼자 있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국 승무원은 저에게 다가와서
땀을 흘리고 어지러워하고 있는 저를 보고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게 이동하고 있어 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 물으니 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공항에서 언제 병원을 가는 건지. 갑자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면서 어디 잠깐 누워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한국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공항 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니 드골 공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부정맥 증상이 의심된다고 빨리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저는 아직까지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살았고 또한 프랑스에서는 진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비싸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응급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고작 이런 비용이 나오다니 정말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 진료인데도 3만 원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빠른 진료를 마친 뒤 정신이 드니 갑자기 두고 온 제 캐리어가 걱정돼요. 한국 직원에게 캐리어를 잃어버렸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울며 이야기하니 한국 직원은 웃으며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며.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해주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와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어 제 캐리어만 덩그라니 혼자 있을 텐데 말이죠. 파리에선 들고 있는 캐리어도 뺏어서 도망가는데 이렇게 소중한 캐리어를 그냥 두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국 승무원이 방송을 해서 저의 동료들과 기장님에게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마치 거짓말처럼 제가 앉아있던 라운지에 제 캐리어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 있죠? 동료들을 만나 기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리해야 하는데 한국 측에서 우리의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비행기 수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한국이 저에겐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일본보다 기술력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동료들과 이번 여행을 계획한 것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른 항공사에 지원하게 되어 동료들과는 마지막 여행이 되는 것이라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해서 가게 된 일본인데 다들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한국 인천공항이 너무 좋아서 안심이 되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한국 승무원이 너무 지쳐 보인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니 어딘가를 데려갑니다. 공항 내에 있는 캡슐 호텔이네요. 이곳에서 비행기가 수리되는 동안 쉴 수 있고 오랜 비행 내내 고생했을 저에게 씻고 쉬라고 알려주더군요. 유럽 대부분 어느 곳에도 이런 최신 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공항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중국과 일본으로도 비행을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한국과 같은 깨끗하고 최첨단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공항을 보진 못했어요. 잠시 한국 승무원의 도움에 따라 샤워를 마치고 쉬고 있으니 한국 승무원은 다음 비행 스케줄이 있어 가봐야 한다며 저에게 몸조심하라고 걱정을 해주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한국 승무원의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치료받고 쉴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녀는 그냥 지나가다가 저를 도와준 것이었어요. 헤어질 생각에 너무 아쉬워 파리에 오게 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SNS를 서로 주고받으며 인사를 했어요. 한국 승무원이 알려준 식당과 쇼핑몰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안정을 찾으니 배가 고파 식당으로 가서 일단 요즘 소문이 자자한 김밥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간단한 주문과 함께 금방 김밥이 나오네요. 역시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간편하고 일처리 빨라서 외국인이 보기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신선한 재료들로 싼 김밥을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면세점 구경을 하고 싶어졌어요. 공항의 규모만큼이나 면세점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에 들러야 할 일정이 있어 면세점 쇼핑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친절한 직원들과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유로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물건들이라 너무 좋아서 일본에 갔을 때 사려고 했던 품목들을 모두 면세점에서 이미 사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곳곳에 와이파이가 있어 제가 편안하게 어느 곳에서나 저의 상황을 SNS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선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외국 대다수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선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애플 매장 정도에 가야 가능하며 일반 카페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상당히 느리거든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인천공항은 어쩌면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식당, 카페와 은행 그리고 우체국 샤워 시설까지 여행객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집결해 놓은 그런 장소였어요. 모든 공항들이 그렇듯 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인천공항은 정말 입국 심사가 빠르고 특히 셀프 위탁 수화물 서비스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셀프 체크인과 셀프 수화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공항에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시스템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큰 규모와 깨끗한 시설의 공항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제가 다녀본 모든 나라들 중에 정말 인천공항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한 번은 중국 공항에서 경유를 하게 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공항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는데 정말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오래 있기 너무 힘들었던 것을 떠올리니 한국은 정말 쾌적하네요.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식도 먹고 카페도 들르고 편안히 즐기고 있는데 기장님께 연락이 와서 비행기 정비는 오늘 내로 마무리가 될 테니 이제 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아니,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반나절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 비행기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2~3시간 후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너무 아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일 처리를 하고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곳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기술력 또한 뛰어난 한국인데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일정대로 비행기가 수리되고 저희는 모두 일본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이 살짝 비교되며 그새 벌써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동료들과 마지막 여행이 되는 이번 여행에서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할 줄이야. 계속 한국의 아쉬움이 남아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 승무원의 SNS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뷰티, 문화, 안전함, 그녀를 통해 한국을 더 잘 알게 되고 보니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이번 여정을 마무리 후 휴직에 들어간 저는 다른 항공사에 지원하려 했지만 조금 더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어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으로 한국항공사를 이용하니 그동안 저의 승무원 생활이 반성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어쩜 그리 피부도 좋고 계속 웃으며 안내하는지 정말 인형 같았답니다. 기내식으로 나오는 음식들도 다 맛있고 영양가가 골고루 섭취되는 음식이라 한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다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무작정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저는 이곳에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처럼 한국의 편리한 생활에 저는 이미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여권을 만들고 싶은 지경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불시착하게 된 경험으로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클로이의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클로이가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바라며 한국 승무원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가민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